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동종로원 조병훈입니다. 공통 부분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분들이 1, 2, 3등급을 맞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능까지 가서는 조금 더 완화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범위를 들어가게 되면 미적 분야는 기하가 좀 더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그런 건 감안하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선별문항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다항함수의 미적분, 수투 같은 경우는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의 성질을 조금 더 알고 있으면, 공식 같은 걸 좀 알고 있으면 확실히 편한 문제들이 종종 출제되곤 합니다. 지금은 최대한 많이 한번 적용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볼 건데요. 2,f에서의 접선하고 이게 fx, gx가 원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둘러싸인 통의 넓이는 공식이죠. 얘를 0이라고 하고 2라고 하면 이 넓이 s는요. 12분의 최고차 함기수가 마이너스 3이죠. 거기에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 2에 대한 4제곱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가 되죠. 답은 3번입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도형에서 적분 형태가 많이 나오는 공통 부분을 같이 생각하는 문제들이 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시면 반지름이 3인 상태에서요. 요 부분 S1에서 S2를 뺀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S1 더하기 별에서 별 더하기 S2를 빼는 형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반지름이 3이 되는 상태에서 지금 얘가 마름모기 때문에 마름모는 기본적으로 편의사 변형이라서 마주보는 각이 크게 같아요. 6분의 5파이가 되고 얘가 6분의 7파이가 됩니다. S1 빼기 S2가 아니고요. S1 더하기 별에서 고생 많았어요. S2 더하기 별을 빼주면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죠. 3의 제곱에 세타 6분의 7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R제곱에 6분의 5파이를 해주면 2분의 9에다가 곱하기 6분의 7에서 6분의 5를 빼면 3분의 1이죠. 3분의 1 파이가 되고 2분의 3파이가 답입니다.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지금 봤죠?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함수 y는 fx에 대해서 이제 fx의 점 중에서 y좌표가 정수인 점을 생각하는 건데요. 다행스럽게도 3을 대입해 주면 2의 3승은 8이고요. 여기에서도 3을 대입하면 퉁퉁 쳐지면서 8이 나옴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fx의 연속이고 거기에서 4분의 1의 x승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죠. 그렇기 때문에 감소함수를 택하게 돼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입니다. x는 3을 기준으로 해서 3,8 여기까지 이렇게 증가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감소함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가 23개래요. 위로 올라갈 때 8개하고 아래로 내려갈 때 7부터 내려가면 7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 해서 15개인데 23개가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아, 점근선이 아래 있다는 얘기구나. 이런 건 중요 유형이죠. 이건 이제 신유형인데 중요한 문항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좀 주의하시고요. 얘가 y는 k라고 했을 때 점근선이죠. 그때에 대해서 1개, 그리고 2개, 2개 쭉 해서 2개. 그 다음부터 쭉 1개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1개의 교점, 여기는 2 곱하기 7, 14개의 교점, 0에서 또 1개가 되는 거니까 이제 총 해서 23개가 되기 위해서는 16 더하기 7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7개의 추가적인 교점들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 K의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K는 점근선이니까 무한대로 가버리면 얘가 바로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점근선의 y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3 플러스 a승 플러스 8이 되는 거고요. 이 범위가 7개의 음수인 정수의 교점이 생기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7보다는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8보다는 커야 되겠죠. 등호는 반드시 대입하여 확인 적어주시고요. 그럼 등호가 어떻게 생기지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7이 되면 얘가 교점이 6개밖에 안 생겨요. 점근선이 마이너스 8이 되면 교점이 7개 되죠.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있고 여기는 없고 이건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때. 이제 얘를 푸시면 됩니다. 그대로 4분의 1에 3 플러스 a승이 넘기고 넘겨서요. 16보다 작거나 같고 다시 넘겨서 15보다 크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때 여기에서 16이라는 것은 4의 제곱 알고 있죠? 다시 말하면 3 플러스 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a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gx라는 함수가 3차 함수에다가 3차 함수의 도함수의 절대값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가나다가 다 지금 fx, fx, fx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gx보다는 fx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f의 0이 0이라고 했어요. g의 0이 0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g의 0은 f0이 0이죠. 더하기 절대값 f의 프라임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0이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가족권은 f0이 0이고 f의 프라임 0의 절대값이 0이니까 f의 프라임 0이 0이라는 얘기죠. fx가 x축에 접한다는 얘기예요. x축에 접하는 상태에서 양의 식을 추가로 얻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0에서 접하고 양의 식을 추가로 얻게 됩니다. 얘가 이제 0이 되면 보통 이제 3등분이 되기 때문에 얘가 3p가 되는 거고요. 그때 fx의 절대값이 4인 서로 다른 실의 개수가 3개래요. 다시 한번요. fx를 기준으로 하면 fx가 4이거나 마이너스 4인 게 다 했을 때 3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y는 4에 대해서 교점이 있고 y는 마이너스 4에 대해서 교점이 있는데 그 총 개수가 3개라는 얘기니까 지금 정확하게 접한다는 얘기죠. 극대극소의 차이의 공식을 알면 좀 편했어요. 4 곱하기 최고차항 개수 1이고요. 거기에 p의 세제곱, 얘가 바로 극대극소의 차이가 됩니다. 얘가 바로 4라는 얘기니까 p는 1이라는 얘기죠. fx가 구해지는 순간이에요. fx는 x의 제곱에다가 p가 1이니까 얘가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3이 되고 f의 프라임 x를 구하실 때도요. 얘를 미분하는 것보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최고차항 계수 x의 세제곱이었으니까 3x의 제곱으로 출발을 하겠죠. 거기에서 길게 0 되는 것이 1, 2, 3, 0하고 2가 있는 거니까 f의 프라임 x는 3 곱하기 x 곱하기 x-2가 됩니다. 이렇게요.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은 g의 3이죠. g의 3은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f의 3 더하기 f의 프라임 3. 거기에 절대값인 거니까 f의 3은 0이고요. f의 프라임 3은 절대값 3 곱하기 1이 되어서 답은 9가 되겠죠.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B는 5가 되고 코사인 ABC는 8분의 1인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각 ABC를 2등분한 선과 각 CAB를 2등분한 선이 만나는 점이 D고요. BD 연장선과 ABC의 외접원이 만나는 점을 E라고 할 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때 기억 니은 뒤에서 적어놓고 그림으로 들어갈게요. 기억. AC가 6이냐 물어봤고요. 니은 EA와 EC가 같냐라고 물어봤고요. 디귿. ED의 길이가 8분의 31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지금 AC가 6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여기 AC의 길이를 볼 거고요. 각도가 나와 있죠. 코사인 ABC는 찾아볼게요. 8분의 1입니다. 코사인 ABC는 8분의 1 들어가면 AC의 길이는요. 코사인 법칙이에요. AC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8분의 1 되는 거고요. 는 16 더하기 25 빼기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36이 되고 기억은 참입니다. 니은 볼게요. EA랑 EC랑 같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지금 질문이 EA하고 EC하고 같습니까? 둘 다 현의 길이죠. 현의 길이 같다는 얘기는 호의 길이 같다는 거고요. 호의 길이 같다는 얘기는 원주각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 자체가 원주각이 같습니까? 각의 이등분선이네요. 원주각이 같습니까?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그렇죠? 얘를 세타1, 세타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같다.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같게 되고 그러니까 현의 길이가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 참이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갑자기 ED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ED? 어쨌든 원주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타1이라는 것은 CBE 원주각으로 CAE도 있죠. 얘가 세타1이 되는 거고요. 요 위에 있는 세타1은요. ABE 마찬가지로 ACE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각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이 표현보다는 세타1, 세타2, 세타3 이렇게 했을 때 집중하기 좀 더 편할 거예요. 이제 각의 이등분수 하나 더 있잖아요. 확인해 볼게요. 얘가 세타2라고 해주면 다른 색으로 써볼까? 세타2라고 해주면 얘도 세타2가 되는 거고요. 요 각이 세타1 더하기 세타2가 됩니다. 세타1 더하기 세타2가 됩니다.
밑각의 크기가 같네요. 두 밑각의 크기가 같죠. 그렇죠? 세타1, 세타2라고 적어줬기 때문에 좀 더 잘 보일 거예요. 물론 쉽진 않죠. 그랬을 때 2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거짓말이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A2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한 거예요. A2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하죠. 이 C랑 같은 거고요. 니은에서. 이등변 삼각형에서 요 길이를 구할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게 기억에서 AC의 길이가 6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A를 알고 있고요. 아, 여기 하나 좀 힘든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내접사각형의 성질인데 적을까요? 내접사각형 땡땡 대각의 합은 180도라고 주세요. 대각의 합은 180도. 얘가 지금 2세타1이잖아요. 2세타1. 그러면 원주각과 중심각에 의해서 2배 하니까 여기가 4세타1이 되고 2파이에서 빼주니까 요 각이 2파이 마이너스 4세타1이 되고 다시 절반하니까 요 각이 파이 마이너스 2세타1이 되죠. 아까 주어진 요 각에 대해서 코사인이 8분의 1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형태에서 요 2의 각은 파이 마이너스 2세타1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코사인 2세타1은 8분의 1이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1은 마이너스 8분의 1이겠죠. 오케이, A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해볼게요. 삼각형 AEC에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AC의 제곱, 6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A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1. 코사인 2세타1이 8분의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들어가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요. A의 제곱이 2개 있고요. 거기에서 더하기 4분의 1을 했어요. 4분의 9 A의 제곱에 대해서 얘가 6의 제곱인 거니까 그렇죠? A는 6 곱하기 3분의 2 전체 제곱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가 됩니다. I가 4였구나. 디귿은 거짓이죠. 답은 기억니은입니다. 18번 문제 볼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도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림을 가볍게 그려볼게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x가 되는 상황이고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0하고 2가 x 절편인데 k가 양수와 음수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의사항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k가 양수라면 위로 블록이고요. k가 음수면 아래로 블록인 상황이라는 거.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요 f의 라지 f의 이 마이너스 라지 f의 마이너스 3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쓸 필요가 있어요. 정적분으로요. 얘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에 대해서 fx dx 즉 넓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얘가 21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3부터 볼게요. 얘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3,6이 되겠죠? 3, 6, 18이니까 이 넓이 9가 되는 거고요. 9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가 21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9 더하기 얼마면 돼요? 12 하면 되는 거죠. 넓이가 1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k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위로 블록 나올 거니까. 그렇죠? 여기에서도 공식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6분의 최고차 한계수의 절대값 곱하기 k가 양수니까 플러스예요. 거기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게 넓이죠. 얘가 12가 됩니다. k의 값은요. 8분의 12 곱하기 6 4, 3, 12 4, 2, 8 3, 3은 9 k는 9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볼게요. 첫 장이 2고요. 둘 장이 4인데요. 2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한대요. 얘가 사실은 1 이상이라고 해도 무리가 있구나. 2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행인 건데 이게 은근히 많이 2 이상을 못 봐서 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형태를 볼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은 a의 n 플러스 1과 an에 대해서 얘를 sn 플러스 1 빼기 sn, sn 빼기 s의 n 마이너스 1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풀기에는 이게 조금 예쁜 구조예요. 이 sn하고 an이 있고 a의 n 플러스 1하고 s의 n 플러스 1 있죠. 그래서 나눠주게 되면 an 분의 sn은 a의 n 플러스 1분의 s의 n 플러스 1이라서 언제나 똑같은 값을 갖게 되는 거죠. an분의 sn 하나가 이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수열인 거예요. 그럼 얘가 언제나 똑같기 때문에 n이 2 이상일 때잖아요. 우리는 a의 2분의 s의 2라고 쓸 수가 있고 a의 2는 4라고 주어져 있고요. s의 2는 a1 더하기 a2니까 얼마예요? 2 더하기 4니까 6이죠.
2분의 3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SN과 AN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근데 SN이 뭐예요? AN이 뭐예요? SN 빼기 SN-1죠? 근데 어차피 N은 2 이상에 성립하는 거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SN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거고 얘를 넘겨주면 2분의 3 SN은 다시 한번요. 얘를 넘겨주면 2분의 3의 S의 N-1은 쟤를 넘겨서 2분의 1의 SN 되는 거고 다시 한번요. S의 N은 3 곱하기 S의 N-1이 되는 거니까 무슨 얘기예요? 얘는 등비수열이구나. N에 2를 대입하면 S2는 3 곱하기 S1이기 때문에 애초에 첫째 항부터 시작할 수 있는 등비수열인 거예요. 등비수열의 5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등비수열의 5번째 항입니다. 첫째 항은 A1과 같으니까 2가 되는 거고요. 둘째 항은 A1 더하기 A2가 되는 거니까 2 더하기 4는 6이죠. 그래서 공비는 3이 되는 거고 첫째 항인 2에다가 공비 3, 거기에 4승을 해주니까 81 곱하기 2는 162가 답이죠. 20번 문제 볼게요. 실수 m에 대해서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지금 절대값이 있는데 1참수기 때문에 꺾인 선 그래프가 될 거예요. fx 먼저 표현하면 fx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3x 플러스 2가 됩니다. 1보다 작을 때는 음수로 나오기 때문에 x 플러스 1 플러스 4가 되겠죠. 절대값이 있을 때는 항상 연속이니까 좀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x1 대입한 1,5를 지나고 여기에 대해서 1보다 클 때는 길게 3인 직선. 지금 얘가 더 값하는 거예요. 3인 직선. 1보다 작을 때는 길기가 1인 직선이죠. 그럼 얘가 조금은 양보하자. 이렇게 되는 형태에서 약간 이렇게 되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길기가 3이고 얘는 길기가 1인 거죠. 거기에서 y는 mx라고 했어요. y는 mx와의 교점의 개수를 gm이라고 했습니다. gm이라는 것은 이제 m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한 개에서 쭉 한 개 만나다가 직선은 곧 연필입니다. 연필이 곧 직선이에요. 한 점에서 쭉 만나다가 쭉 가서 처음으로 안 만날 때. 이때가 불연속점이 하나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안 만나면서 여기 평행할 때 m이 3일 때에 대해서부터 조금만 넘어가면 다시 한 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계속 한 점에서 만납니다. 지금 애초에 우리는 역시 곱에 대한 연속성을 알고 들어가는 거죠. hx라는 것은 연속함수가 되고요. 연속함수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gx 곱하기 hx가 연속이라는 얘기는 gx의 불연속점 m이 1일 때와 3일 때에 대해서 hx가 0이 되면 돼요. h의 1이 0이고 h3이 0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hx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hx는 최고차항 1이고요. x-1, x-3인 거니까요. h의 5는 4, 2, 8, 답은 8이죠. 21번 문제 볼게요. 도형이 이번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림과 같이 AB가 2고 AC랑 BD가 평행하고 그리고 AC 대 BD가 1대 2인 삼각형 ABC하고 ABD가 있습니다. 쭉 해서 1대 3 대분합니다. 그림 볼게요. 지금 형태가 얘가 평행한 상황이고 길이가 1대 2예요. 얘를 A라고 해주면 여긴 2A가 되는 거고요.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얘가 1대 3이래요. 여기가 2분의 1, 2분의 3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스몰 r, 라지 r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형태를 보니까 4 라지 r 제곱 빼기 스몰 r 제곱의 사인 제곱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사인 법칙이 딱 떠오르지 않니? 외접원 한번 해볼게요. 사인 A분의 A는 2 라지 r. 알고 있는 거죠? A는 2 라지 r의 사인 A. 이걸 떠오르게 만들어줬어요. 맞아요? 한 번 더요. A의 제곱은 4 라지 r의 제곱 사인 제곱의 A.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얘를 의심하고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조금은 할 만합니다.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4R 제곱에 사인 제곱이 있어요. 이렇게 써볼게요. 2 라지 R에 사인 각 C의 B를 얘를 세타라고 정의할게요. 이렇게 적어주는 건 되게 좋은 습관이야. 세타 거기에 제곱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빼기 2 스몰 R에 사인의 세타 거기에 제곱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얘가 51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이걸 이용해야 됩니다.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이 삼각형 ABC에 대한 외접원의 반지름이 스몰 r이기 때문에 그럼 이 세타에 대한 대각은 대변이죠. 대변은 B가 되죠. 2R 사인 세타는 B가 되는 거예요. 스몰 r에 대해서. 다시 한번요. 헷갈리면 한번 써봐. 사인 세타 분의 B는 2 스몰 r인 거니까 외접원의 반지름. B는 2R 사인 세타죠. 그래서 이 길이가 B가 됩니다. 그럼 얘도 뭔가 필요한데 문제가 뭐냐면 외접원이라는 게 이렇게 커버리니까 더군다나 각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타를 쓰긴 써야 되는데 이 삼각형이 너무 커버리고 각도 이상하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힘들 수 있는 거죠. 문장 들어갑니다. 평행을 표현한다. 땡땡 동위각 엇각이 같다라고 적으세요. 이 세타를 우리가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얘가 평행하기 때문에 세타를 놔두시면 안 되고요. 엇각이 같습니다. 얘가 세타가 되고요. 요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죠. 사인 세타하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같잖아요. 그 성질을 쓰는 거네요. 그러면 AD의 길이를 C라고 했을 때 똑같이 들어갑니다.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C는 2 라지 R이 되는 거고 2 라지 R 사인 세타가 C가 되는 거니까 얘가 C의 제곱이 될 거고 얘가 50일이에요. 이렇게 준 거구나. 물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갈 길이 멉니다. 아주 멀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지 생각해 보면 결국 C의 제곱이랑 B의 제곱이 있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C의 제곱, A의 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 계속 또 식을 만들어 줘야 돼요. 형태를 보니까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쓸 수 있겠네요. 삼각형 ABC에서 B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4에다가 마이너스 2A의 코사인 세타. 물론 코사인 세타는 모릅니다.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네요. 써보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으니까. C의 제곱은 2A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4 빼기 2 곱하기 2A 곱하기 여기 빼먹었죠? 곱하기 2 코사인 세타 곱하기 2 코사인 지금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세타 해주고 여기 플러스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코사인 법칙이 쓰입니다. 문자가 B, C, A가 아니라 코사인 세타까지 4개가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여기에서 하나가 더 있는데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선이 많기 때문에 CH의 제곱이에요.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피타고라스 4분의 1 될 거고요. 여기에서 B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4분의 9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다 한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어려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는데 뭐 어쨌든 볼게요.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51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를 먼저 없앨 거예요. A 코사인 세타를 없앨 거예요. 그래서 2배를 할 거예요. 2B의 제곱 마이너스는 2B의 제곱은 2A의 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8A의 코사인 세타 2배를 할 거예요. 2C의 제곱은 8A의 제곱 플러스 8 2배 안 할 거예요. 이거 위에를 2배 했는데 맞죠? 그냥 쓸게요. C의 제곱은 4A의 제곱에 플러스 4 플러스 8A 코사인 세타. 이제 2개를 더해주게 되면 A 코사인 세타 사라지고요. 2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은 6A의 제곱에 플러스 12가 됩니다. 거기에 마지막 식
a의 제곱은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식에 하나씩 대입을 할게요. 우리는 a를 구하는 거니까 a의 제곱을 구하는 거니까요. 그대로 들어갈게요. 옆에다가 써볼게. 먼저 b의 제곱을 a로 표현하면 a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c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51이니까 a의 제곱에다가는 플러스 53이 되겠죠. 거기에서 2 곱하기 요식 b의 제곱 대신은 a의 제곱 플러스 2를 넣어주고 더하기 c의 제곱에다가는 a의 제곱 플러스 53을 넣어주고요. 6a의 제곱에 플러스 12가 되는 거니까 2, 1, 3a의 제곱이죠. 넘겼어요. 넘겨볼게요. 4 더하기 53, 57에서 빼기 12가 되는 거고 얘는 45가 됩니다. a의 제곱은 15죠. 제일 어려운 게 엇각이었던 것 같아요. 엇각을 보고 코사인 법칙 생각을 하고 거기에 다시 한 번 더 피타고라스를 넣고 하는 거죠. 작년 6월 1일에 나왔던 그 올해 수능을 위한 예시 문항 21번 같은 경우도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같이 섞인 형태가 나왔었는데요. 도형은 원래 보이면 쉽고요. 보기 전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얘는 봐도 어렵네요.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양수 a와 1차 함수 fx에 대해서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함수 gx는 극값을 갖지 않는데 극값 동그라미 화살표 도함수의 부호 변화라고 적으세요.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이 주어진 gx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표현해 볼게요. g0은 0이고요. g'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에 fx의 절대값 마이너스 a가 돼요. 다시 한번요. 인수분해합니다.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에 절대값 fx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여기에서 얘가 부호 변화가 안 생겨야 되는데 x가 마이너스 2일 때나 x가 플러스 1일 때 부호 변화가 생겨요. 그걸 막아줘야 되는 거죠. 어디서요? 1차 함수의 절대값 함수 빼기 a에서요. 다시 한번요. y는 fx의 절대값하고요. y는 a가 x는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y는 a가 있고 a는 양수라고 써있죠. 그리고 절대값 함수가 있어요. fx의 절대값. 어디서 절대값인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에서 얘가 2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야만 g'x의 부호 변화가 안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y는 fx의 절대값인 거죠. 근데 막상 그려놓고 보니까 다행이네요. 얘는 원점을 지나는 함수입니다. 기울기는 2분의 a가 되는 거죠. fx의 절대값이 그 기울기의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fx가 기울기의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0보다 클 때에 대해서 얘는 y는 2분의 a의 x가 되고 작을 때에 대해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a의 x가 되는 건 명확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g의 2가 5라고 했습니다. g의 2를 볼게요. x의 2를 대입합니다. 0부터 2까지를 보는 거고요. 거기에 t의 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다행스럽게도 다시 한번 그림을 볼게요. fx에서 0부터 2까지는요. 그냥 절대값이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행인 거죠. 그대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2분의 ax, at가 되겠죠? ft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a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진행을 할게요. 이게 그냥 적분하기엔 약간은 요 정도는 이제 22번을 보는 자세. 이 문제 욕심이 있다. 그럼 요 정도까지는 합시다. 얘가 a로 빼주고 2분의 1로 빼주면 t-2가 보이잖아요. 여기 t-2 있잖아요. 인수에.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0부터 2까지 앞에 2분의 a를 빼주고 거기에 t 플러스 2의 t-2 제곱이죠. 거기 dt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전개하는 게 아니라 t-2의 제곱이 아까워야 돼요.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t-2에다가 플러스 4로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요.
2분의 a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t-2에 t-의 제곱을 곱하니까 3승 더하기 4 곱하기 t-2의 제곱 dt가 되는 거고요. 적분이 바로 들어가지는 거죠. 적분은 미분의 전 단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얘가 4분의 1 t-2의 4제곱 0부터 2까지니까 2 대입하면 0이잖아. 그거 보고 들어가는 거다. 더하기 3분의 4의 t-의 3제곱 0부터 2까지 이렇게 되겠죠. 이제 2를 대입하면 0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붙여서 0을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0 대입해주면 4죠. 0 대입해주면 마이너스에 3분의 8, 4, 32가 됩니다. 얘가 5라고 나온 거예요. 3, 4, 10이니까 3분의 20이죠. 그럼 얘는 3분의 10a 마이너스 플러스 됐고요. 얘가 5가 되는 거니까 a가 얼마라는 얘기야? a는 5 지워지고 2분의 3이라는 얘기죠. a가 구해지는 순간입니다. 이 나식에서 나온 건 결국 뭐냐면 a는 2분의 3입니다. 이 얘기죠. a는 2분의 3. 이제 G형 마이너스 G의 마이너스 4의 값을 구하래요. 이런 것도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표현이 중복되긴 했어요. 아까 전에 적분 구할 때 라지 F의 2 빼기 라지 F의 마이너스 3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인테그럴로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요. 이 자체가 그냥 마이너스 4부터 0까지에 대해서 요 함수 d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의 제곱 마이너스 4에 이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4부터니까 음수잖아요. 음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까 그림으로 돌아옵니다. 음수의 다행히도 얘가 그냥 편안하게 절대값이 사라지기 때문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ax 대신에 t 마이너스 a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a는 아까 구했어요. 근데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볼게. 이렇게 빼볼게. 빼주면 t 플러스 2가 보이죠? 아깝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a 대입합니다. 2분의 3.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0까지에 대해서 t 플러스 2니까 t 마이너스 2에다가 이번엔 t 플러스 2의 제곱이에요. 얘는 t 플러스 2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진행합니다. 마이너스 4분의 3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거기에 t 플러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4에 t 플러스 2의 제곱이 돼요. 얘도 아깝네. 관찰력 22번은 좀 멋지게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찰 한번 해보자고요. 마이너스 4에서 0까지인데 지금 t 플러스 2, t 플러스 2이래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 0 되는 거야. 그쵸? 마이너스 4부터 0까지야. 무슨 얘기야? 평행이동하면 기함수 함수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연습하세요. 마이너스 4분의 3. 이런 것들은 중요한 관찰이죠.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 dt가 됩니다. 난리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2배 하니까 2분의 3 될 거고요. 바로 적분 들어갑니다.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3분의 4 t의 세제곱 되는 거고요. 0부터 2까지가 되는 거고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 4, 8에 32 16이 답이죠. 조금 빠르게 전개하긴 했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다시 풀어본 입장에서 빨리빨리 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풀어봤습니다. 이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시죠.